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또 시리즈물도 있고 여러분 몰입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이야기 조수 디올입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슬슬 시작해야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천장에서 누가 자꾸 쳐다봐요. 나는 고3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 항상 피곤하고 잠도 많아지고 그래. 내가 보기엔 맨날 새벽까지 안 자니까 뭐 이런 거 같기도 해. 나는 몇 주 전에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려봤어. 친척이나 친구랑 밤에 있다 보면 가위 눌린 경험담 같은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들어도 공감이 전혀 안 됐었거든.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직접 눌려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요즘은 꿈도 미친 듯이 꿔. 혹시 자면서 꿈 4번 꿔본 적 있어? 다 다른 스토리로? 난 그걸 경험했어. 진짜 영화 4편을 보는 느낌? 새벽 6시에 꿈꾸다 깨고, 새벽 7시 아빠 알람에 깨고, 8시 내 알람에 깨고, 다시 자고 11시에 일어났어. 내가 꾼 꿈들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걸로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을 정도였어. 아무튼 내가 가위 눌린 건 내 방에서였어. 난 어렸을 때부터 내 방이 너무너무 싫었어. 우리 집 위로 2분 거리에 묘지가 일렬로 7개나 있었거든. 내 방 옆에는 제사를 지내는 서당 같은 곳이 있었어. 10월쯤 되면은 크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지. 어렸을 땐 무서운 얘기만 들어도 바로 시겁했어. 친척 누나들이 자주 얘기해줬는데 그거 듣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엄마한테 매달려 있었지. 무섭다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랑 같이 잤어. 좀 부끄럽네. 내 방이 진짜 싫어서 아빠가 내 방에서 자고 나는 엄마랑 자곤 했거든. 아빠한테 좀 미안하긴 하다. 내가 방해가 많이 된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동생이 많이 안 생겼나? 뭐 그땐 어렸잖아. 중학생이 되면서는 세상에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믿었어. 다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지.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야 잠을 잘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부턴 그런 걸로 겁먹지 않았어. 그리고 내 방이 이제는 너무너무 편해졌지. 내 방이 아니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몇 주 전에 가위에 딱 눌린 거야. 나는 평소처럼 자려고 누웠어. 원래 나는 새우잠을 자. 근데 그냥 뭐 쪽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새우처럼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 자세로 자. 사람들이 보면은 야, 쟤 정말 새우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그냥 천장을 보고 잤어. 그게 화근이었지. 천장을 보면서 곤히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막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자는데 누가 막 떠드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거든. 근데 자꾸 조잘조잘 거리는 거야. 짜증나서 눈을 딱 떴는데 천장 위에 여러 명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한 3명 정도? 천장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주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어.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말소리도 뚜렷해졌어. 찌를까? 바늘 있어? 꼬매자. 이런 알 수 없는 대화가 계속 반복됐어. 목소리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 유치원생 같은 어린애 목소리도 있었지.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제서야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몸은 꿈쩍도 안 해. 눈만 꿈뻑이고 있었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눈을 감았어. 근데 귀로는 계속 들리는 거야. 더 또렷하게. 찌를까? 안돼, 하지 말자. 그럼 어떡해? 바늘 있어? 꼬매자.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 시계 초침 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 나는 속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했지. 꿈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눈을 다시 떴는데 그 애들이 또렷하게 보였어. 한 명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나를 보고 있었는데 입이 꼬매져 있었어. 살이 안 보일 정도로 촘촘하게 수백 바늘로. 남자애는 그냥 손을 내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랑 눈이 마주친 여자애가 하고 웃는 순간 꿈이 끝났어. 눈을 떴는데 아침 10시였어. 근데 그 꿈은 10분도 안 꾼 것 같았어. 그날 나는 도저히 다시 못 자겠어서 밤을 새고 말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웠어. TV에서 봤던 장면이 꿈에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 실제로 가위에 눌려 보니까 그냥 멍해지고 허무했어. 그 존재들 대체 뭐였으며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던 걸까? 그리고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이 고3 때 겪었던 가위 눌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과 조우했던 이야기였죠. 천장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3명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뭐였을까요 대체?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꼬맬까? 바늘 있어? 그리고 그 셋 중에 한 아이의 입은 바늘로 수백 바늘이 꼬매져 있었다고 했죠. 뭘 의미하는 걸까? 대체 어떻게 죽었으면 그렇게 모습이 나올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영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은 입이 수백 바늘 꼬매져 있었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었을까? 좀 끔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위에 자주 눌리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눌렸었는데 지금은 안 눌리고 있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보니까 가위 눌리는 게 좀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가위에 많이 눌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운동 조금 하시면은 금방 사라집니다. 가위 눌림이. 일주일에 한 10번 눌릴 거를 한 2번 눌리고 나중에는 점점 1번 그리고 안 눌리고 코피도 안 나게 되고. 어이구 이야기 조수. 자 거기 있어라. 좁아.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집 귀신들. 이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기간에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있었던 일이야. 나는 밀폐된 공간을 정말 싫어해서 항상 문을 10분의 1 정도는 열어두고 공부를 해.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좀 이상했어. 열린 문 사이에서 음기 같은 게 느껴지고 갑자기 내 왼쪽 팔에만 닭살이 쫙 돋는 거야. 그리고 내 방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열린 문 사이로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한 부분만 살색으로 보이는 거야. 뭐지? 하는 생각에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목만 있는 여자가 있었어. 그 귀신이랑 나랑 눈이 마주친 거리가 불과 30cm도 안 됐어. 그냥 완전 직방으로 눈앞에서 딱 마주친 거지. 주위는 짙은 회색 분위기였고 지금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혀. 근데 날 쳐다보기만 하고 뭐를 더 하진 않더라고. 지금도 새벽에 공부하다가 보면 그게 종종 나타나.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소름 돋을 때 있잖아. 그땐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번엔 장롱 귀신 이야기를 해줄게. 내 방 장롱 문을 열면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녕? 하듯 날 쳐다보고 있는 귀신을 본 적이 있어. 그때 나는 태연한 척, 놀라지 않은 척 이불을 깔고 누웠지. 어떤 때는 장롱문 밖으로 머리만 쭉 내밀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 마치 나를 놀래키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내가 별로 안 놀래겠지? 그래서 안 놀래면 귀신이 실망한 듯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귀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 그 귀신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었거든. 귀신은 사람을 놀래키면서 희열 같은 걸 얻나 봐. 또 어떤 날은 새벽에 자다가 잠깐 깼는데 어떤 여자가 장롱 위에 하체만 딱 걸치고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상체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날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 얼굴이 정말 섬뜩했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귀신들은 왜 눈을 안 깜빡일까? 그리고 뭐라고 말을 거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려. 화장실에서도 귀신을 본 적이 있어. 내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세면대 밑에서 팔이 훅 나와서 내 다리를 딱 잡고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면 없어지는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눈을 감고 세수를 해도 그 팔이 보인다는 거지. 귀신 있잖아. 눈을 뜨고 봐도 보이고
눈을 감고 봐도 보인다? 그건 나만 그런진 모르겠어.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는 이런 귀신들이 자주 보여. 무섭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귀신을 마주쳐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돼. 꼭 명심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귀여운 귀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서운 귀신도 있었죠. 목만 있는 여자 귀신. 와, 이거를 30cm 앞에서 딱 마주쳤다. 30cm가 생각보다 되게 짧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하도 귀신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 같았으면 심장마비로 갔을 것 같은데 담담한 것 같아요. 영안이 좀 트여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장롱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장롱을 의외로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화장실 장롱 속 그리고 장롱 위 공간, 장롱 안에 있었던 귀신은 초등학생 같은 외형이었는데 장난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들도 정말 심심하겠지.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고, 근데 영안이 트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리액션을 해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외로웠는데. 그래서 놀래키려고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러는 것보다 빨리 승천해버리는 게 좋을 텐데. 그쵸? 그리고 여기서 귀신의 특징이 하나 나왔어요. 귀신들은 왜 눈을 안 깜빡일까? 저도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봤던 귀신들은 이목구비가 기억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지 안 깜빡이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중에 생각나세요? 귀신들이 눈을 깜빡이나 안 깜빡이나? 정말 안 깜빡일까? 무섭다. 갑자기 소름 돋아.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익히고 있던 언어들을 죽으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새롭게 익히게 되는 게 사자어라고 해서 죽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언어를 배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린다 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무속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한국 영화 기담 아시죠? 거기서 엄마 귀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자언 그런 거랑 비슷하다, 뭐 그런 거를 본 것 같아. 그리고 귀신은 마주쳐도 절대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바로 알아보는 순간 들러붙으니까.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1편부터 4편까지 있고 짧은 이야기들 모음집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 1편. 스토커. 일본의 인기 많은 유부남 가수 이야기야.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팬이 많으면 안티도 생기잖아. 그 역시 그랬다고 해.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받았더니 30일 후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하다 라는 내용이었지. 딱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겼어. 그는 그냥 안티팬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근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찝찝하잖아. 30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큰 개 한 마리를 분양해왔어. 그 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였어. 만약 위험이 닥치면 주인의 손을 살짝 깨물고 안전하다면 주인의 손을 핥는 그런 훈련. 그 개 덕분에 그 가수는 안심하고 지냈어. 며칠 후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피슝 정전이 난 거야. 그는 놀랐지만 개를 불러 손을 내밀었지. 주인의 손을 핥았고 그는 안심했어. 하지만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아내가 이미 칼에 막 찔려가지고 난도질 당해서 죽어 있었어.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게 그 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계속 키우기로 했어.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얘기하던 중에 또 피슝 정전이 나는 거야. 개는 또다시 그의 손을 핥았어. 불이 들어오자 아들이 이미 죽어 있었어. 분노에 휩싸인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개를 죽여버렸어. 그 후에 그는 충격으로 방황하다가 자연스레 가수 생활도 접게 됐어.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어. 그 목소리는 예전에 전화를 걸어왔던 그 안티팬이었지. 수화기 너머로 낮게 속삭였어. 그거 개가 핥았을까? 두 번째, 창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처음 장만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그 집은 3층 빌라였고 우리는 1층에 살았지. 내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에 있었는데 창문이 하나 달린 그런 구조였어. 근데 그 창문이 잘 안 열리고 꼭 힘을 줘야 겨우 열리는 데다가 완전히 닫히지도 않았어. 항상 손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이 남아 있었지. 그날은 겨울이었어. 부모님은 맞벌이라 늦게 들어오셨고 나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에 들어가 누웠어. 나는 원래 깊게 못 자고 자주 깨는데 꼭 깰 때마다 가위에 눌렸거든. 그날도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근데 바람이 아니었어. 눈을 돌려보니까 창문 틈 사이로 누가 손을 밀어 넣어서 미친 듯이 막 흔들면서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감기지가 않아서 그대로 그걸 볼 수밖에 없었지. 창문이 거의 다 열리더니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어. 흰자가 없는 까만 눈동자의 여자가 머리를 산발로 하고는 입이 막 찢어져 있고 웃으면서 들어오고 있었어. 나는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봐야만 했지.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표정이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로 바뀌었어. 간신히 눈에 힘을 줘서 감아버리고 손끝을 막 움직이려고 하자 가위가 탁 풀렸어. 눈을 뜨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침이었어. 꿈이었나 싶었지만 몸을 일으켜보니 내 옆자리에 마치 누가 누웠던 것처럼 정말 이불이 움푹 패여 있었어. 그리고 창문은 분명 열려 있었지. 그 후로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실 때 혼자 방에서 절대 자지 않았어. 세 번째, 종이학.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어느 날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놀래가지고 문병을 갔지. 병실에 갔더니 친구는 자고 있었어. 깨우기가 뭐해서 그냥 기다렸는데 머리맡에 한 100마리쯤 되는 종이약이 막 달려있는 거야. 반 친구들이 보냈다라는 글씨도 보였어. 인기가 많고 활발한 애라서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이 잘 챙겨주나 보다 생각했지. 근데 종이약 2마리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야. 안 좋은 징조 같아서 얼른 주웠는데 뭔가 글씨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궁금해서 펼쳐서 봤더니 종이약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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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 순간 나는 100마리의 종이약을 전부 떼어버렸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안전하면은 개가 내 손을 핥고 위험하면 손을 깨무는데 정전이 나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개가 와서 손을 핥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죠. 개가 핥은 게 아니라 그 범인 안티팬이 손을 핥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창문. 와, 근데 그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그 창문 그런 거 방범창 많이 해놓죠. 1층 같은 경우에는. 와, 자고 있는데 누가 창문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미칠 것 같아. 정말 신기했던 건 그게 정말 단지 꿈이 아니라 내 옆자리 침대가 움푹 패여 있었어요. 정말 누가 들어와서 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서 내 옆에 자고 있던 거지. 방에서는 절대 못 잤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은 너무 무섭겠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약. 아마도 이 친구가 왕따를 당했던 것 같죠. 근데 저주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안 좋은 거를 막 바라면 그게 일어나는 것 같아. 현실로 저주인 것 같아. 그게 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저주해가지고 입원했지 않았을까. 아, 참 학교에서 왕따 문제 예전에도 정말 심각했는데 요즘도 많죠. 왕따. 이걸 근절할 방법이 있을까? 학교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교권이 좀 빨리 다시금 옛날처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디오리 볼살 만지고 싶다. 난 몰랐는데 디오리 볼살 볼록 튀어나왔네. 볼살 제가 대신 만져드릴게요.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
2편. 첫 번째, 선배의 이야기. 내가 아는 선배 언니는 늘 창백하고 어디 아픈 것처럼 허약해 보이는 인상이야.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언니가 믿기 힘든 경험담을 털어놨어. 그 언니가 처음 귀신을 본 건 7살 때였어. 깊은 산골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였대. 저녁에 동생이랑 밖에서 놀다가 뒷산에서 등불처럼 하얀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였어. 그래서 무작정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언니 눈앞에 나타난 건 등불이 아니었어. 하얀 옷을 입고 눈동자가 없는 여자가 허공에 앉은 자세로 붕 떠 있었지. 그리고 시계추처럼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웃고 있었대. 그 순간 언니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그 이후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귀신과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대. 언니는 도심의 낡고 후미진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방 문을 열었어. 방 한가운데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딱 꺾인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대. 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더는 참지 못해서 어머니한테 모든 일을 털어놨대.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지. 다음날 어머니가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 안 공기가 얼어붙듯 싸늘해졌어. 너무 무섭고 으슬거려서 결국엔 기도를 다 끝내지 못한 거야. 그날 밤 언니가 잠을 자는데 자꾸 쩝쩝대면서 무언가 먹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이게 귓가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몸 안쪽에서 나고 있었어. 이게 가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대. 그리고 다정하면서도 아주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들렸어.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너 내 거야. 그 말을 계속 반복했대. 몸속에서. 두 번째, 가위. 이건 내 고등학교 친구가 직접 겪었다고 해준 이야기야. 그 친구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밥 먹기 전마다 기도를 했고 노래방 같은 데도 절대로 안 갔어. 교회 언니 같은 이미지였지.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뭔가 이상해 보였어. 교탁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커터칼 있잖아. 그걸로 책상 앞 교탁을 막 긁어서 십자가를 새기고 있었거든. 얼굴도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 수업이 끝나자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 그때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 그날 밤 평소처럼 자려고 누웠는데 몸에 한기가 스며들더래. 점점 추워져서 이불을 덮으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았어. 그제서야 가위에 눌렸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러자 침대 옆에서 검은 형체가 기어 올라오더니 친구 배 위에 앉는 거야. 머리가 긴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 친구는 겁이 났지만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근데 배 위에 있던 여자가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악을 지르듯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대. 친구는 이에 질세라 더 크게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러자 배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얼굴을 쓱 들더니 코 앞까지 쫙 다가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엄청 빠른 속도로 주기도문을 거꾸로 읊고 있었지. 온몸에 소름이 돋은 친구는 발가락에 힘을 빡 줘서 간신히 가위에서 깼어. 아침에 아무 일 없던 듯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 속 얼굴을 보고 경악했대. 거울 속 얼굴이 어젯밤에 그 코앞에서 주기도문을 속삭이던 그 귀신의 얼굴과 똑같았던 거야. 빙이 됐었던 걸까? 세 번째, 한 예비 신혼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러 무당을 찾아갔어. 근데 무당이 그들을 보자 소금을 막 뿌리며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야. 부부는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길에서 사고가 나서 예비 신랑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야. 장례식이 끝난 후 혼자 남은 여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무당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다시 찾아갔지. 무당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다독이며 말했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혼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무당은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 아가씨 신랑 영혼이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타다다닥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고. 무당은 이미 그 신랑이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 거였던 거였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아시는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귀신을 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강한 그 연기,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자주 있다 보면은 그게 생긴대. 귀신이 보이게 된대.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주 악한 귀신이거나 아주 강한 신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귀신을 보게 된 계기가 아주 악한 귀신을 보고 그 다음부터 귀신이 보이게 된 거였죠. 평소에도 계속 영안이 튀어 있어서 귀신을 계속 보게 되면 무슨 기분일까? 정상인인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안이라는 게 내가 선택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고난 귀신도 마주쳐야 되고 막 살자한 귀신도 마주쳐야 되고 얼마나 끔찍하겠어. 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주기도문을 막 외웠는데 귀신이 얼굴 앞으로 다가와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며 희롱했다. 얼마나 센 귀신이었으면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거꾸로 외우면서까지. 무당들은 그렇대요. 죽을 사람들, 곧 죽을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현실, 그러니까 이승이랑 대부분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망자들의 박수라고 죽은 사람들은 박수도 손등으로 친다고 하죠. 근데 무서워서 지금 못 치겠는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참 유명한 이야기래요. 손등 박수. 죽은 사람들이 치는 박수. 그리고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박수를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고, 거꾸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관객 중, 그러니까 왜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관객석에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거꾸로 박수를 쳤는데 그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거꾸로 치는 박수를 받은 사람은 뭐 안 좋은 일을 되게 많이 겪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난으로라도 손등 박수는 절대 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사상이랑 밥도 국도 산 사람이랑 반대로 놓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이 어느 쪽이죠? 왜냐면 내가 항상 반대로 먹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 안 되겠다. 제대로 돌려야겠다. 국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 왜냐면 저는 국에다 말아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국물 이렇게 떠가지고 먹지. 근데 국이 오른쪽에 있으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전 항상 국을 왼쪽에 놓거든요. 안 되겠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서운 이야기 모음집 3편. 첫 번째, 병간호.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기 암 환자를 담당했을 때의 일이야. 간호사는 환자의 손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자주 했어. 그 아이는 4살쯤 된 사내 아이였어. 항상 엄마 손에 이끌려 할아버지를 보러 오곤 했지. 근데 이상한 건 엄마가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 아이 혼자 할아버지 환자 옆에 있어야 했는데 엄마가 방에 돌아오면 항상 얘가 세면대에서 팔꿈치까지 손을 열심히 막 씻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개인실 쪽에서 작은 비명소리를 들었어. 그리고는 아이가 세면소에서 뛰쳐나오는 걸 본 거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다음 면회 간호사가 몰래 병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 거기엔 반쯤 울상인 아이가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입속에 팔을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고 있는 거야. 마치 목 안을 긁어주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눈을 꿈뻑거리면서 웃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암이 말기에 이르면 고통을 이 신경들이 다 느끼지 못해서 그게 가려움으로 변하기도 한데, 그 환자는 식도암이었고 아이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손톱으로 목구멍 안을 긁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손에는 항상 살갗이 묻어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씻어내느라 세면대 앞에 서 있었던 거지. 두 번째, 납치. 이건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야.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져.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여름쯤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집이 있던 동네는 절대 좋은 동네가 아니었지.
학교가 끝나면 나는 항상 학원에 갔어. 상가 안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학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상가 옆 연못에서 원앙을 구경하거나 문방구에서 엿을 사고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곤 했지. 그날도 학원 가기 전에 상가 안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 근데 저쪽에서 임산부 아주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야. 뭔가 걸음도 불안정하고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어. 그 아주머니는 우리 앞에 와서 한참을 둘러보더니 친구 한 명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참 예쁘네.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낯선 사람이 뭘 사주겠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 싫어요.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당황한 아주머니는 우리를 쓱 한번 훑어보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만치 걸어가 버렸어. 그리고 며칠 후 상가 입구에 전단지가 붙었어. 우리 또래 여자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였지. 내가 다니던 성당의 지인이라고 들었어. 곧 뉴스에도 그게 크게 보도가 되었고 범인도 잡혔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 충격적인 건 그 납치범이 바로 그 임산부의 여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낯선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돼. 명심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번 이야기 첫 번째 게 정말 살벌했어요. 아이가 엄마랑 같이 병문안, 할아버지 병문안을 오면은 이상하게 맨날 세면대에서 뛰쳐나와. 간호사가 이상해서 지켜본 결과 이 아이가 할아버지 몸 안으로, 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막 긁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암이라는 게 말기암이 되면은 신경으로 가는 게 좀 이상이 생겨서 가려움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가 간지러웠던 거야. 손자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목구멍에 손을 넣어서 긁고 있었던 거죠. 어우 끔찍해. 그리고 두 번째 얘기에서는 낯선 사람 꼭 피하라는, 경계하라는 이야기였죠. 다음 방송은 수요일날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자요. 갈게요.